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비평 프로그램 열린TV 미디어 리뷰 진행을 맡은 임세영입니다. 방송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은 제작 현장의 방송인이지만 방송의 의미를 더하는 사람은 바로 보이지 않는 시청자입니다. 이 제작 현장의 노력이 시청자의 눈과 귀를 만날 때 비로소 하나의 프로그램들이 완성되는 건데요. 지난 상반기에 대전 MBC가 제작 방송한 프로그램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고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 열린TV 미디어 리뷰에서 우리 시청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지난 상반기 대전 MBC의 프로그램들을 돌아보고요. 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자 의견을 대변해줄 특별한 세 분의 패널들 모셨는데요. 자, 먼저 한 분 한 분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수 손병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론정보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고 대전세종연구원 지역학연구센터의 위촉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김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회적협동조합 혁신청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영진입니다. 지역에서 시민분들과 사회 문제들을 발굴하고 함께 협력해서 해결해 나가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특별한 또 세 분과 함께 우리 시청자의 목소리를 잘 대변해 주실 거라 믿겠고요. 또 뭐 쓴소리도 그렇고 아쉬운 점도 그렇고 또 아낌없는 칭찬도 그렇고 우리 세 분께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상반기에 많은 주목을 받았던 2022 화제의 콘텐츠에 관해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었는지 영상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 대전 MBC가 선보였던 화제의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지난 2월 첫 방송된 21세기 끼니멘터리. 각기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아침, 점심, 저녁 평범하지만 특별한 나만의 한 끼를 차리는 우리 이웃들의 모습이 진솔하게 전해졌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먹을 음식은 평양만둣국, 감자 반찬, 두부밥인데요. 어설픈 농부의 와이프 김영란입니다. 저희는 학생들끼리 모여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창업에 도전해보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맛있고 그건 맛있고. 급해서 제가 사실은 그 호텔 조리사였어요. 와, 먹어줘야지 이거는 또. 우리 대현이가. 앞으로도 계속 재미난 것들 많이 하면서 농촌에 살아보고 싶습니다. 3인의 하루를 하나의 주제로 엮어 출연자들의 소박한 밥상과 함께 담아낸 끼니멘터리. 하루 세 끼를 통해 엿보는 이웃들의 이야기는 저마다의 방식과 속도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6월 한국전쟁 72년 특집 다큐멘터리 나는 상중효가 시청자를 찾아갔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대전과 충남 곳곳에서 벌어졌던 민간인 학살. 전선이 남하하면서 인민군과 좌익 세력에 의한 보복 학살도 자행됐습니다. 형무소를 떠나 살구쟁이로 실려온 학살 피해자들은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청년들이었습니다. 평화공원 조성을 앞둔 골령골의 마지막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유해를 다 찾은 다음에 그분들을 여기에 모셔야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발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벌어진 비극. 남아있는 자들은 아직 상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비 주고 반백년 상모 치르는 불효. 나는 상중이요. 저기를 어딘가로 가신 것 같아요. 저기를 어딘가로. 72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학살의 진실은 여전히 무덤 속에 잔재해 있는 현실.
특집 다큐멘터리 나는 상중이여는 민간인 학살의 상처와 흔적들을 면밀하게 되짚으며 남겨진 역사 청산과 화해를 위해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화두를 던졌습니다. 아버님 전에 대접해주고 죽는 게 뭐니라고. 유권자가 후보에게 묻다. 2022년 상반기 뉴스의 키워드는 단연 선거였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대전 MBC 기획보도 유권자 후보에게 묻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래전부터 꿈꿔온 행정수도의 미래가 현실로 가까워진 인구 38만의 도시 세종시.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신도심 한복판인 세종호수공원, 그리고 원도심 민심이 모이는 전통시장에서 이번 선거에 진짜 민심을 물었습니다. 네, 세종에도 큰 쇼핑센터 아울렛 같은 거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주 전체 대전 MBC는 지역민이 직접 제안한 정책에 대해 후보자가 답변을 하는 시리즈를 보도 제작해 천편일률적인 선거 보도가 아닌 다양한 지역의 의제를 발굴, 보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복합적으로 가능한 복합 쇼핑몰을 유치할 생각입니다. 대전의 한 내과 의원. 대전 MBC는 선거 이슈 외에도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 사고의 심층 보도도 이어갔습니다. 지난 5월 대전 MBC가 취재한 탈모약 처방 논란. 탈모 진료를 받으러 왔다고 하자 간호사는 대뜸 진단은 없고 모든 환자에게 똑같은 약 처방이 나간다고 설명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와 상관없이 가급적 빨리 약 한 번 드세요.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두피에 스프레이를 뿌려주세요. 그 두 가지만 잘 하면 원하는 효과 볼 거고요. 특히 전립선 보도 이후 전국에서 비슷한 진료 행태를 고발하는 제보들이 잇따랐고 대전 MBC는 집중 취재를 통해 무분별한 탈모약 처방에 대한 경각심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모든 연령층의 여성이 사용해선 안 됩니다. 임산부나 가임기 여성이 복용할 경우 태아의 남성 호르몬 생성도 억제하게 되어 장애를 줄 수가 있으므로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해 말 공주교도소에서 무기수 이모 씨와 동료 재소자 지난 3월 대전 MBC가 단독 보도한 공주교도소 재소자 사망 박씨의 사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를 입수했습니다. 먼저 갈비뼈 앞뒤를 가리지 않고 20곳 넘게 골절이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생길 수 없는 뒤쪽 갈비뼈 등 최소한 8개 이상은 폭행에 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심폐소생술에서는 앞쪽, 앞가 쪽이 부러지는데 그런데 뒤쪽은 안 부러지거든요. 하나만 부러져도 숨쉬기가 힘들어요. 지방색전증을 일으킬 만큼 심하게 맞았다. 검찰이 주범 이 씨 등을 석 달에 걸친 추적 보도를 통해 숨진 재소자가 강한 외력에 의해 사망한 사실을 세상에 알렸고 이 보도를 통해 법무부와 교정청의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이끌어냈습니다. 아무런 징후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공주교도소 교도관들의 근무 소홀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했지만 네, 크게 A와 B로 나눴을 때 지난 6월 대전 MBC는 지역의 이슈를 한 걸음 먼저 전하기 위해 아침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변화가 많았다고 하는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매일 아침 8시 출근길 청취자를 찾아가는 시대공감. 대전 충남 세종의 다양한 시사 이슈와 지역민에게 필요한 시사 정보를 신속하고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경우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진단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작은 소리에도 혼란스러움을 느끼는데 거나 머리를 두들기는 등 좀 자해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 담수 이전하고 상황이 너무 달라져서 충격을 받았죠. 예, 3년 전 상황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네요. 지금까지 2022년 상반기 대전 MBC가 선보인 화제의 프로그램을 만나봤습니다. 네, 이웃의 끼니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21세기 끼니멘터리, 그리고 한국전쟁 72년 특집 다큐멘터리 나는 상중이요 등 상반기에 첫 선을 보였거나 특집 편성된 프로그램들이 눈에 띕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에 방송됐던 21세기 끼니멘터리는 누군가의 그 하루 3끼를 소재로 하고 있는데요. 요즘 음식 소재로 한 콘텐츠가 워낙 또 채널별로 많이 있는데, 자, 이런 속에서 과연 끼니멘터리가 시청자 여러분께는 어떻게 좀 비춰졌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거든요.
네, 저는 21세기 끼니멘터리를 보면서 잔잔한 감동과 따뜻한 위안을 받아서 참 좋았습니다. 감동과 위안. 네, 두 가지 차원에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밥을 먹는다는 행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했다는 점입니다. 우선 끼니는 시간에 따라서 그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 정해진 때에 먹는 밥 또는 그 밥을 먹는 행위를 의미를 하죠. 그런데 요즘 청년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끼니는 혼자 간편하게 대충 때우는 일에 가까워진 것 같아요. 때우는 거. 네, 정해진 때에 밥을 먹는 것도 어렵고 제대로 밥을 챙겨 먹는 것도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끼니를 챙긴다는 것의 의미를 단순하게 허기가 져서 밥을 한 끼를 먹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일상을, 삶을 잘 살아나기 위해서 먹는다는 그런 의미를 돌이켜보게 했다는 것이 좋았고요. 자극적인 먹방과 천편일률적인 쿡방에 조금은 지치기도 했는데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먹방, 쿡방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1세기 끼니멘터리의 가치는 우리 지역의 이웃의 일상과 삶을 한 끼라는 키워드로 정감 있게 따뜻하게 덤덤하게 꼭꼭 눌러 담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특별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신념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개인이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서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다양한 측면들의 얘기들을 굉장히 잘 다룬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음식과 관련된 컨텐츠들이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많이 먹고 또 엄청 이제 자극적인 맛을 또 표현하고 또 그 안에서 또 이렇게 좀 눈살 찌푸려지는 모습들도 보여지는데 어쨌든 음식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프로그램이어서 굉장히 좀 재밌게 따뜻하게 봤었던 것 같고 시즌2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끼니멘터리의 새로운 시도에 관해서 음식에 그치지 않고 어떤 뭐 사회 관계를 한번 돌아본다든지 이런 거에 의미를 두셨는데요. 호평만 있다 보니까 저희가 또 아쉬운 점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제 아쉬운 점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이 프로그램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한 회에 3편의 끼니로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도 참 그 단단한 틀 위에 아주 참신한 내용들을 잘 담고 있는 이제 그렇게 봤고요. 한 회에 이 3끼니를 담다 보니까 한 편 한 편의 에피소드들이 다 알찬 내용들로 잘 섭외가 되어 있는데 이걸 한 회에 다 보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서 늘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3회로 나눠도 충분히 좋을 내용인데 한 회에 3개씩이나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자꾸 봐도 되나 이렇게 아까울 정도였는데 특히 그 양대파 개발한 그 젊은이 가족이 저녁 식사 시간에 나누는 그런 대화, 그다음에 병원선의 이제 승선 근무원들이 서로 자기는 어떤 메뉴가 제일 맛있었다 하는 그런 메뉴 배틀 이런 것들은 그 아주 자연스러운 가운데 그 마치 리얼리티 예능을 보는 것처럼 이제 그런 아주 즐거움을 주는 이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제 한 가지 딱 아쉬운 점은 제가 보면서 느껴졌던 점이 있는데요. 자막의 경우 조금 이제 힘을 좀 더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방송에서 자막이 굉장히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격의 계열에 따라서 다양하고 일관되게 자막을 써주는 이제 그런 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은 끼니멘터리에서도 이렇게 꾸민 듯 꾸미지 않은 듯 이렇게 필기체 형식으로 잘 세련되게 가져가고는 있는데 거기에 조금 더 획과 색에 힘을 주는 부분들도 필요하겠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런 힘을 주는 자막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이 어디에 내놔도 메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제작진의 자부심, 자신감 이런 걸 나타내는 걸 또 그런 자막의 획이나 색을 통해서도 나타내 줄 수가 있거든요. 시청자들은 프로그램을 꼼꼼히 보지 않고 이렇게 탁탁 들어오는 인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자막의 획과 색을 통해서도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어떤 메인 프로그램인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그 디자인 부분이 조금 더 보강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21세기 끼니멘터리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올 하반기에 그 시즌 2를 또 제작진이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 또 시청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이거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농번기에 농부들이 먹는 새참이나 우리가 가볍게 즐기는 간식, 군것질, 뭐 밤참까지 좀 더 다양한 끼니도 더 색다르게 보여주면 저도 당연히 시청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워낙 또 사람들이 또 다양하게 있는 거니까요. 우리 교수님은 어떠십니까? 시즌 2. 예, 저는 그 시즌 1에 대해서 매우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음식 재료에 애정을 담은 그 클로즈업 화면, 그 다음에 이 출연자들의 일상의 대화를 유머 감각으로 승화시켜내는 그런 커트와 씬의 연결, 이런 것들이 다음에 계속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 너무나 궁금하고 그래서 지금 시즌 2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다음은요. 지난 6월 25일에 방송됐던 특집 다큐멘터리 나는 상중이에 관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한국전쟁 당시의 그 민간인 학살은 최근 몇 차례 다뤄진 방송 소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나는 상중이요는 그 비슷한 소재의 다른 다큐멘터리와 자연스럽게 좀 비교가 될 텐데요. 어떤 차별점이 있었는지 좀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대전의 산내 골령골에서 이루어졌던 대규모 민간인 학살은 최근에서야 그나마 좀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이외의 지역에서 이뤄졌던 그런 피해들은 아직까지도 좀 널리 알려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나는 상중이호에서는 공주시 살구쟁이 학살에서부터 대전 형무소 보복 학살, 논산 병촌 성결교회 집단 학살, 아산 설화산 부역 혐의 학살까지 다루었죠. 이렇게 비교적 덜 알려졌던 우리 지역의 민간인 학살 까지 포괄적으로 다룬 점이 지역 방송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하게 해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쟁 후까지도 지속되어 온 그런 국가 폭력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했다는 점도 상당히 좋았고요. 결국에는 그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민간인, 국민이라는 점, 그리고 부모의 유해를 수습하지도 못하고 그리움과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유족들, 가족들, 이 분들에 대해서 다룬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벌어졌던 그런 민간인 학살과 전쟁을 어떻게 기록하고 기억할 것인지 그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이 가장 좋았고요. 앞으로 지역민들의 목소리와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더욱더 그 지역의 역사와 이 목소리를 기억하고 기록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앞으로 충실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네, 지역의 목소리와 역사를 우리가 충분히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셨고요. 20세기와 미디어의 기억이라는 과목을 제가 이제 개설을 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 과목은 그 20세기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한 미디어가 어떻게 다루었는가를 가지고 이제 하는 내용인데 그러면서 보면은 가령 영화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사건을 좀 큰 걸음으로 다루는 매체라면 TV의 경우에는 그것을 굉장히 세밀하고 아주 밀도 높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매체라는 그런 이제 확인을 늘 하게 되는데요. 이 나는 상중이요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 대전이라든가 공주에서 있었던 이런 학살 사건들에 대해서 단순히 그 사건으로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삶을 그 가족들은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또 관계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그들은 하루하루 어떤 감정들을 느껴왔던가 하는 그런 공감하고 또 당사자들의 기억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그런 매체로서 역시 TV가 가장 적합한 매체이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고요. 나는 상중이요는 그런 의미에서 제 역할을 이번에도 또 한 번 매우 잘 해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역 방송사가 지역의 이슈들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어떻게 시민분들에게 알려야 할지를 이제 잘 보여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지역 근처에 노근리 평화공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들과 관련되어 있는 당연히 이제 보상들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시민분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이런 시설들도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골령골 같은 경우는 이 평화공원
건립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금 난제에 빠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건들을 잘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피해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상해 나갈 것인지, 어떻게 이 상처들을 치유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같이 해결 과제들에 대해서도 좀 같이 다루면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피해자분들하고 같이 정부에 압박도 하고 예. 이런 것들을 좀 전문적으로 계속 보도도 내고 이러면서 단순히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해결사로서의 이제 지역 방송이 좀 역할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지난 상반기에 그 두 번의 선거가 있었습니다. 3월에 대선이 있었고요. 6월에 지방 선거가 있었는데 무엇보다 사실 뭐 지역 언론의 역할이 또 중요했던 시기가 바로 또 선거 앞두고 기획보도, 선거보도했던 시기인데요. 대전 MBC 그 선거 관련 뉴스는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이제 이건 저는 좀 혹평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물론 이제 지역의 언론 관련 시민단체에서 MBC가 이제 가장 이 선거 관련 보도들을 잘했다라는 이런 평도 냈고요. 네. 또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 있는 방송사들 중에서 네. 대전 MBC가 가장 준비를 많이 하셨고 또 상대 평가를 했었을 때는 가장 우위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공약 관련된 조사도 하셨고 또 그런 소개들도 잘 하셨고 했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시청자의 눈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인 것이고 그렇죠. 또 선거와 관련된 것은 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했었을 때 사실은 이번 선거가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지방선거도 그렇고 역대급 비호감 선거였고 또 시민분들이 정치에 환멸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은 선거 때 나 진짜 뉴스 보기 너무 싫다. 맞아요. 라고 하는 시민들이 정말 많았죠. 네. 그러면 사실은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분석을 하셔가지고 네. 단순히 공약을 발굴하고 후보자들의 얘기를 듣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정치 혐오에 대해서 좀 다루고 그리고 또 후보들이 말하는 공약들이 진짜 제대로 된 공약이 맞는지 전문가들하고 좀 심도 있게 토론하면서 네. 이거는 조금 거짓 공약인 것 같다.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사실은 좀 선거와 관련된 전문성 있는 보도를 했다. 혹은 우리 시민들이 보고 싶은 보도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였지만 어쨌든 그 시도의 접근 방식 자체가 기존의 방송사들이 선거를 보는 그 시선 속에서 별로 차이가 없지 않았나.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잘했지만 아쉬운 이런 평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정치 혐오 현상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지역 유권자가 후보에게 바라는 것들, 구체적인 정책이나 그런 대안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를 실제로 담아냈다는 점, 새로운 기획 이런 것들이 저는 그래도 대전 MBC가 많이 노력을 했다라고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뉴스의 리포트는 한 2분 정도 되는데 네. 그 짧은 시간 안에 담기가 쉽진 않은 일이고요. 그렇죠. 네. 예, 물론 뭐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좀 깊이 있게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의 다양한 의견들을 잘 반영을 하겠습니다. 또 대림 씨 그 상반기 뉴스 중에서 아까 이제 화면에서 잠깐 보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그 이목을 끌었던 사건 사고 뉴스도 있었습니다. 혹시 그 탈모제 관련 소식에 관한 뉴스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탈모제 관련된 부분하고 그 공주교도소 재소자 사망 사건 같은 경우 그 두 가지가 저 되게 좋은 보도였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나는 상중요에서 얘기한 거랑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뉴스가 단순히 사건을 알리는 것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네. 문제 해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이제 기여를 한 거잖아요. 재발 방지. 네. 그러니까 그 언론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시청자분들의 알거리를 충족시키는 역할도 하지만 감춰져 있는 어떤 문제들을 드러내고 그 문제들을 정확한 그 좋은 방식들로 해결해 나가게끔 또 유도하는 것도 좋은 전 언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물론 언론 관련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두 보도들이 되게 의미 있었고 또 내용들을 떠나가지고 이런 방식의 보도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네. 이런 정도의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네, 뭐 시청자의 알 권리 이런 거는 사실 뭐 뉴스 전문 채널 프로그램에서 많이 또 그렇죠. 보여지고 있는데 그 지역에 특화된 또 어떤 그 소재에 특화된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심층 있게 또 재발 방지 대책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언론의 정말 순기능적인 역할이다. 이거를 상반기에 잘 보여줬다. 네, 이런 칭찬을 맞습니다. 해주셨네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법 시행을 둘러싼 과정과 과제를 점검하는 그 올해 초에 이루어졌던 집중 보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해당 보도에서는 청년 비정규직 고 김영규 씨 사망에서부터
죽음의 외주화 문제를 심도 깊게 다루었는데 법 시행과 개정에 대한 노사의 다양한 입장을 분석하고 그리고 대전 충남 지역의 노동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까지 그렇게 취재한 보도 내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역 언론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보았습니다. 네. 그 라디오 시사 정보 프로그램이죠. 시대공감이 이제 5월에 신설됐으니까 3개월째를 맞았습니다. 이게 좀 성공적으로 잘 안착됐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라디오 프로그램 들으시는지 아침에. 네, 가끔 듣습니다. 네. 근데 들을 때마다 매 회마다 시의성 높은 전국적인 이슈와 지역 현안들을 적절하게 선정을 한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그 해당 이슈들을 입체적이고 심도 있게 다뤘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네. 이런 획기적인 시도와 기획에 더해서 경험이 많은 능수능란한 사회자와 참신한 관점을 제시해주는 전문성이 높은 패널들이 함께하니까 더욱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진행자의 진행 어떤 그런 역량, 네. 그다음에 초청된 전문가 패널의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전달력, 네. 그리고 나니까 이제 다시 진행자가 어떻게 그 이슈를 심화시켜 가는가 하는 그것이 저는 이렇게 오리지널한 내용으로 이런 톤과 스피드와 그 방송 이제 기법적으로도 완벽하고 내용이 이렇게 심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너무 깜짝 놀랐고요. 예. 그래서 이제 다른 요일들 것도 그다음에 계속 기대감을 들었는데 역시 다른 요일들도 약간씩의 초청 인사에 따라서 약간씩의 편차는 있었지만 그 전문가 초청하는 것이 이슈에 맞춰서 정말 제대로 된 전문가분들을 잘 섭외를 했고 네. 라디오 프로그램으로서 이 정도면은 그 이제 고속도로 운전할 때 주로 라디오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 이 대전 지역을 벗어나면서 채널이 바뀌는 게 아마 아쉬울 것이다. 이 시대 공감을 들으면서 가다 보면 계속 여기에 채널 고정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요즘에는 이제 뭐 라디오뿐만 아니라 뭐 팟캐스트 등등 해서 그런 시사 토크 프로그램들의 경쟁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는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이제 첫 선을 보였거나 특집 편성된 프로그램들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또 지역의 현재, 오늘을 꾸준하게 잘 담아온 프로그램들이 있었죠. 먼저 그 이른 저녁 시간대에 시작하는 프로그램이죠. 오늘 M. 세 분은 좀 자주 시청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좀 가끔씩 이제 좀 유튜브로 보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곳에서 다루는 이슈들이 가벼운 이슈들을 다루기도 하지만 좀 같이 고민해볼 거리들을 또 다루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전이 이제 그 청년분들의 자살률이 제일 높은 도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제들을 이제 다루면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 지역이 접근해야 되고 또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주제 선정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은 주제 선정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형식으로 좀 보고 있고요. 예. 어머니랑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게 대전 MBC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역에 대한 소식 그 비중이 상당히 낮다는 점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네. 한 편당 4가지 정도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데 보통 대전, 충남, 세종 소식은 한 가지 소식, 2가지 소식 정도로만 정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데 대전과 충남, 세종 모두 각각 지역의 특색도 다르고 전해줄 수 있는 정보도 매우 풍부하고 다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편의 세 지역의 소식을 모두 다뤄주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두 코너 이상은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요일별로 주요 콘텐츠와 코너가 다르게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지역의 문화가 소식이나 예술계의 소식을 좀 더 많이 집중적으로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특히 MBC의 이제 이런 전국적인 지역 MBC들의 이 네트워크망을 잘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서의 이제 제작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MBC와의 협업의 경험을 자꾸 이렇게 쌓아가고 확대시켜가는 시도는 매우 대단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편성표상으로는 이제 그 점차 시청자들의 시청 습관이
일정한 편성표에 얽매여서 시청을 한다기보다는 네. 관심이 가는 주제나 소재를 이제 타고 가서 지연 시청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내용이 얼마나 알찬가, 그렇게 필요에 의해서 다가온 시청자들에게 얼마나 충족시켜 주었는가에 의해서 후속 고정적인 어떤 충성도 높은 시청자로 이제 확보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다른 지역의 MBC하고의 협업의 중요성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더해서 우리 지역의 그런 아이템들을 좀 더 확대시켜 나가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당연히 중요하면서, 네. 아울러서 지금은 이제 그 시청자들의 이동성이라든가 이동성이 매우 활발하고 이동 범위도 넓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그 전국적인 다른 지역의 관심사들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그것이 제작 역량이 지금 이렇게 좀 부족해서 이렇게 때우기식으로 들여오는 이제 그런 차원으로 혹시 떨어지지 않도록 늘 주의를 기울이면서 우리 대전 충남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입장에서 다른 지역들의 어떤 관심을 보일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관점만 분명하다면 협업은 저는 매우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철저하게 이제 시청자의 입장에서 시청자가 궁금해하고 또 이거를 보면은 정말 내가 가보고 싶어진다든지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진다. 이런 아이템을 잘 선정해서 방송에 편성하는 것이 더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일요일 아침 7시 10분에 방송되는 지역 밀착형 시사 토크쇼죠. 시시각각. 요거에 대한 이야기도 다시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그동안 시시각각에서는 사회적인 이슈와 함께 지역의 현안까지 골고루 다루었는데요. 최근에는 코로나19가 다시 청거를 하고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와 같은 큰 이슈들이 산적해 있었기 때문에 정치, 사회, 보건 등의 사회 전반에 대한 주제와 소재가 다소 중복되고 반복된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속에서도 시시각각 160회였죠. 지방의회의 의무와 책임을 상기시켜주고 관심과 변화를 촉구하는 지방의회 편이 이런 비슷한 주제 속에서도 좀 돋보이는 기획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최근에 이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발굴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밀도 있게, 심도 있게, 다각적으로, 다양한 입체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야겠다는 그런 방향이 좀 더 명확해진 것 같고요. 네. 지역의 시사 프로그램으로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발굴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좀 더 전문성이 보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전문 진행자를 캐스팅해서 진행을 안정감 있게 가져가고 그림을 안정감 있게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좀 지적인 훈련이 된 외부 인사를 캐스팅해서 토론 내용을 간명하게 정리하고 심층적인 질문을 더 이어갈 것인가 하는 이제 그 사이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항상 이제 일장일단이 있는 법인데요. 그렇죠. 그 시시각각의 경우에는 요 전 진행자도 조금 그랬지만 뭐 현 진행자도 그렇고 그런 좀 장점과 단점이 좀 확연하게 드러난다. 장점을 좀 이렇게 더 밀고 나가고 부각시키는 쪽으로 하면 좋은데 단점이 부각되는 쪽이다, 아직은. 진행 부분에서 아쉬움이 좀 많이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과연 지금 대전 MBC는 자체 진행 인력, 그것이 아나운서로 들어왔어도 좋고 기자로 들어왔든 PD로 들어왔든 어떤 직군으로 들어왔든 그 젊은 날부터 대전 MBC 사내에서 장차 이런 좀 심층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제목, 인물을 성장시켜 가고 있는가, 누가 지금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를 잘 관찰하고 있는가,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좀 이런 심층적인 진행 인력을 자체적으로 성장시켜가는 이런 쪽에도 신경을 많이 쓰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지역에 그동안 이제 남녀차별 혹은 성차별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계속 있었고, 그리고 전문 영역에서는 아마 유리천장과 같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이제 여성 전문가분들의 풀이 남성 전문가분들보다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풀 자체는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애초에 기회조차도 주지 않고 네. 사실은 이제 방송에 계속 나오고 얼굴 비추고 그러면서 전문성도 생기는 거고 네. 또 성장을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너무 이제 풀이 없다라고 하는 이제 현장의 제작 환경에 어려움은 알겠지만 예. 그렇지만 그것을 계속 높여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은 좀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현장을 잘 찾아보면은요, 조금 이제 나이가 젊으신 분들도 그렇고 또 성적으로도 이제 성별로도 다양한 이런 분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패널들을 좀 잘 찾는 것도 프로그램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엠과 시시각각 다 이제 우리 지역 밀착형을 표방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러면 이제 지역성을 과연 잘 담아내고 있는 것인가가 또 관건이 되겠죠? 네. 지역성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다른 지역과 그리고 우리 지역의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것들, 그리고 각 지역의 특색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들,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어떤 것이 서로 우위에 있다라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는 관점에서 다가가야 지역성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활정보 프로그램 오늘 M 같은 경우는 지역 정보가 지역민들에게 좀 더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곳곳의 모습과 지역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지역의 삶을 보여주는 컨텐츠가 좀 더 보강이 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역 정체성 같은 경우는 대전 지역이 근대도시, 교통도시, 과학도시라는 그런 다양한 도시 정체성으로 호명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도시 정체성들이 지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지역의 우리의 특색들을 지역 사람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문화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이런 지역성, 다른 지역과 비교를 통해서 우리 지역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그런 지역성이 좀 더 담보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동시에 지역의 이슈와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김영주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 인력들이 지역에서 좀 더 두드러지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덧붙이자면 저는 이제 또 대전에 국한되지 않고 네. 또 충남의 각 시군들, 또 세종까지 대전 MBC가 좀 잘 담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세 분 패널에 가감없는 우리 또 평가들과 의견들을 들어봤는데요. 자, 그리고 또 누구보다도 애정어린 시선으로 또 때로는 날카롭게 대전 MBC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전 MBC 시청자위원들인데요. 자, 이분들은 과연 상반기 대전 MBC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렸을까요? 저도 좀 긴장이 되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올 상반기는 뭐니 해도 선거의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 전에 없었던 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한꺼번에 또 들어왔는데,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전국 방송에서들 많이 얘기를 했지만은 지방선거는 또 우리의 일꾼을 우리 지역에서 뽑는 데 대해서 MBC가 나름대로 초점을 맞추고 보도를 열심히 한 것 같아요. 특히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이렇게 궁금한 것들을 유권자 입장에서 후보들한테 질문도 하고 또 그런 답을 얻어내고 그러는 프로를 제가 본 것 같은데 참신했던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3, 4월에 코로나가 또 아주 극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상황에 대한 보도라든지 이런 건 전반적으로 노력하신 부분이 보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시사 보도나 이런 것들도 좋습니다만 MBC가 나름대로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기획 보도를 하는 것들이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시청자 위원들 중에 많은 분들이 얘기한 것이 21세기 끼니멘터리, 아침, 점심, 저녁 세 개를 갖다가 한 프로에다 놓고 또 일반인들의 일상을, 이게 그냥 단순한 먹방이 아니고 일반인들의 삶을 거기다가 먹거리하고 연결해서 묶어서 만들었다는 것이 좀 의미가 있었고요.
뭐 좀 아쉽다면 그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갔었으면은 차라리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정도에 대해서 했으면 어땠을까. 근데 그렇지만 하여튼 상당히 지역 방송으로 괜찮았다고 생각하고요. 지역의 문제를 갖다가 계속 보도해주고 또 그것들을 조금 이슈화해주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좀 지역 경제 문제, 이 문제를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끝난 것이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역 상인들 또 기업인들 또 우리 학생들도 청년 취업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좀 고민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다 함께 고민해주고 좀 이렇게 해결해 주려고 뭐 해결을 다 못 하시더라도 같이 좀 들어주시고 해답도 같이 찾아보는 그런 이 대전 MBC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한국전쟁 72년 기념 프로그램으로 나는 상중이요라는 프로그램이 나왔었죠. 그 MBC가 사실 지속적으로 작년에도 시시각각이란 프로그램에서 이 사안을 다루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을 단발성으로 끝내지 않고 그 이슈를 특집 프로그램으로 제작하고 기획하고 제작해서 방송했다는 데 굉장히 의미가 있고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그 지역의 어떤 역사라든가 그 뭐랄까 중요한 이슈들을 다룬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적은 인력이나 재정에 비해서 굉장히 탄탄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프로그램은 그 최근에 방영된 그 UHD 다큐멘터리 디펜스 게임. 사실 가축 방역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신선한 주제를 잡았다는 게 일단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그 취재 과정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만난 사람들도 굉장히 다양했고, 그래 덕분에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또 그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조용히 묵묵히 그 일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중앙에서 취재하거나 다루기 어려운 아이템이어서 지역성을 살린 프로그램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선거라는 그 거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들이 거의 정치 위주로 갔었고요. 그러다 보니 다른 이슈가 좀 함몰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 또 정치인들이 자주 등장하다 보니 그러니까 후보로서 등장하고 또 당선자로서 등장하고 또 중복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쉬웠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권자가 묻는다 그 프로그램을 잘 살려서 정말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살짝 아쉬운 것 같습니다. 좀 더 참여를 이끌 수 있는 그런 기획이라든가 동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매체가 아주 많은 사회인데 지상파 방송이 가져야 되는 보편성, 공익성의 가치는 그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지역 언론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뭐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재정이 어렵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열악한 현실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뭐랄까요, 사명감을 가지고 작업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역할들을 대전 MBC가 지금까지 잘 해오셨듯이 앞으로도 잘 해줄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자, 세 분 패널께서는 앞으로 대전 MBC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교수님부터 좀 들어볼까요? 가장 중요한 기억의 매체로서의 TV의 가치, 이런 것들을 상반기 프로그램들은 아주 잘 살려냈는데 그런 TV의 가치를 계속 살려나가는 데 중심이 되는 대전 MBC가 되면 좋겠다고 하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MBC 60년 역사 속에서 견지해왔던 낮은 곳에서 바라보는 시선, 그런 것들도 역시 대전 MBC에서 역시 계속 대표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제가 아까 뭐 자막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우리 대전 MBC 제작진들은 언제나 또 기자들도 포함해서요. 우리 프로그램이 바로 메이저다. 우리 프로그램은 어느 방송사에서 어떤 시간대에 편성돼도 메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임해줬으면 좋겠다.
오늘 마지막에 격려의 말씀까지 상당히 고맙습니다. 김지영님은 또 네,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의 TV 이용을 벗어나서 이제는 OTT 플랫폼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가 그야말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미디어 홍수 시대에 대전 MBC가 지역 공영 방송으로서 나아가야 할 길은 다시 기본에 집중하는 것, 지역을 돌보는 일에 집중을 하는 것이 나아가야 할 길인 것 같습니다. 대전을 비롯해서 세종시도 이제 그 행정도시로서 이제 큰 틀이 마련이 되었고 충남까지 이 세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그 세 지역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컨텐츠들을 많이 발굴하고 그리고 육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대전 MBC가 충분히 역할을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지역 방송사들 중에서 대전 MBC를 가장 애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많은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는 곳도 대전 MBC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 시도들 자체가 계속될 수 있는 문화가 대전 MBC 안에 있구나라는 생각도 사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과 시도들은 계속되면 좋겠고요. 아까 이제 송 교수님께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이제 언론이나 방송이 그 시선을 어디로 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이제 선거 때 후보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거를 보고 있는 유권자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보는 게 더 필요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선들을 지역에 있는 시민들에게 집중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보도도 하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지역 방송사의 새로운 길이 또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시도들이 좀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달콤한 칭찬도 있었고요. 아픈 지적도 있었고 저희 제작진이 잘 수용을 해서 가슴에 좀 새기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함께해 주신 우리 세 분의 패널들과 또 시청자 위원님들의 의견 정말 오늘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전 MBC는 하반기에도요. 21세기 끼니멘터리 시즌2를 비롯해서 언더그라운드 묻혀진 기억과 경이열 비열 또 2부작 등 특집 다큐멘터리 또 웹드라마 100년 칼국수 또 파일럿 프로그램 과인은 그러하오 등 다수의 프로그램을 방송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콘텐츠가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반기에도 좋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열린 TV 미디어 리뷰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